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은 국내향 온라인 판매가 해외 직판보다 훨씬 어렵고 돈도 더 드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해외 직판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더 어려운 일을 먼저 해서 성공하고 쉬운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국내향 온라인 판매가 해외에 직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조금만 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텐데도 그냥 습관처럼 그 방향을 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실제로 국내향 온라인 판매가 해외 직판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니까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2000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을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별로 성공한 케이스가 못 되죠.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하다가 좌절한 거에 비하면 그나마 살아남은 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쿠팡 같은 회사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2000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을 해서 올해가 2026년째잖아요. 계속 전자상거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일본에 팔아서 큰 돈도 벌어봤고, 택배 박스, 용기, 공기간판도 다 팔아서 큰 돈을 벌어봤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걸 도와서 성공시키는데 조금은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좌절하는지를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상당히 경청할 만하다 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만큼 경험한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왜 이제 국내 사업이 힘드냐면, 국내에는 거의 모든 영역에 절대 강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자가 잘 아는 인쇄업계를 예를 들면, 이 성원 에드피아가 절대 강자예요. 인쇄 분야에서만큼은. 아주 오래된 회사죠. 그리고 연간 수익도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고, 자동화하는데 성공했고, 당연히 가격 경쟁에서 압도합니다. 창업자가 이 회사와 경쟁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마귀가 전차하고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변 있던 회사도, 잘하던 회사도 성원 에드피아 때문에 문을 닫을 지경인데 도대체 새로 창업해서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거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전국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클릭하면 한번 하면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원은 유튜브 뮤직, 메론 이런 거 한두 개만 살아남는 거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만 살아남는 거고요.
잡코리아와 사람인만 살아남는 거고요. 다 이렇게 단일 시장에서 클릭 한 번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풍부하고 가성비가 좋은 대로 무조건 몰리게 되어 있는 게 인터넷 시대의 특징이고, 이 특징 때문에 이미 거의 모든 영역에 절대 강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강자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나마 살아남는 방법은 틈새를 노리는 건데요. 인쇄를 예로 들면 뭐 특수 인쇄, 예를 들어 나는 고급 명함만 할 거야, 이런 경우, 혹은 점자 인쇄를 할 거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금속 스티커만 할 거야, 렌티큘러 같은 거만 할 거야, 이렇게 좁혀서 승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도 다 이미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빈틈을 주질 않아요. 이 절대 강자를 뚫고 내가 강자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이미 주 거래처가 다 있는 고객, 그리고 편리하게 돌봐주는 그런 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고객으로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냐, 이런 겁니다. 틈새를 노리는 게 그나마 방법인데, 틈새를 노리려고 해도 마케팅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럼 뭐 일본이라고 안 그러냐? 예, 안 그렇습니다. 일본에도 절대 강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함, 스티커 등은 일본 절대 강자가 프린트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에서 한국에서 나가는 회사가 압도를 합니다. 생산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또 명함 종류도 다릅니다. 일본에서 주로 쓰는 용지와 한국에서 주로 쓰는 용지가 달라요. 노동 조건도 다릅니다. 나라가 다르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저절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도 경쟁사는 무척 많은데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늦게 진출해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공기간판,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간판이야 일본에 파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원래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용기도 일본에 용기 파는 회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성비에서 우리께 원탑입니다. 종류도 우리께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본에 팔고 있는 용기를 한국에 팔려고 내놨다고 쳐보세요. 한국에 있는 용기 회사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강자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일본에서는 절대 강자가 있는데도 우리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티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물티슈 파는 회사가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나가는 물티슈가 제일 싸다고요. 이래서
국내 판매보다 해외 판매가 쉽다는 거죠. 절대 강자가 있어도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을 하고 해외 직판하겠다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에요. 국내에서는 절대 강자가 있는 데다가 틈새를 노려도 마케팅비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전자상거래업에 큰 오해가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0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정말 수많은 회사가 전자상거래업으로 상거래업 하는 거를 받고 또 저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로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또 있죠. 살다 보면 또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롤 모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전자상거래업 하려면 먼저 쇼핑몰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면 쇼핑몰 만드는 게 훨씬 쉽죠. 다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상품만 등록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1:1 면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6개월 전에는 나오지 않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젠 진짜 쿠팡 못하겠어요. 쿠팡에서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무척 많이 여러 사람이 하세요. 인터넷에서도 쿠팡의 진실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 내가 쿠팡에서 1억 벌어도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논외예요. 저는 오픈마켓, 종합몰에 입점하는 거 전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그럼 이 살아남는 방법은 자사몰인데 해외 직판해도 마찬가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먼저 쇼핑몰을 만들려면 3 내지 6개월이 걸려요. 뚝딱뚝딱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3 내지 6개월을 걸리는데 3 내지 6개월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접 안 만들면 외주를 줬는데 외주 주면은 또 당연히 직접 만드는 거에 배 이상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프리랜서니까 어쩔 수 없어요. 3 내지 6개월 걸리는 동안 비용은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든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덜 들면 너무 고마운 거고 정말 잘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대체로는 3에서 6개월 걸리고 3천에서 1억 원 드는 거니까 그걸 기본 사업 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아니 뚝딱뚝딱 하루면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죠. 5천만 원짜리 창업할 수도 있겠지만 길 맞은편에 50억짜리 카페가 들어선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대충 만든 쇼핑몰로는 장사할 수 없습니다. 손님이 금방 알아요. 그 다음에 국내든 해외든 흑자 날 때까지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케팅비를 쓰면서 손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케팅비가
해외 직판보다 국내 판매가 훨씬 더 비싸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절대 강자나 선두 주자들이 고객을 다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 고객을 뺏어와야 돼요. 어렵잖아요. 일본에선 쉬워요. 왜냐하면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고객이 알아서 옵니다. 검색어 광고만 하면. 이 차이죠. 이런 차이 속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국내 온라인 판매가 해외 직판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외 직판은 절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쟁력 없는 상품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물건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필리핀에 갔을 때 절대 경쟁력이 있는 한국 상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명함 같은 경우에 일본에 한국 회사가 한 1000개가 나가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명함 파는 회사가 10,000개거든요. 그 다음에 뭐 물티슈 회사 일본에 한 100개 나가도 다 먹고 살걸요. 그만큼 시장이 크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국내 판매업이 훨씬 더 돈도 많이 들고 성공 확률은 낮습니다. 해외 직판은 경쟁력이 월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매우 쉬운 거죠. 그런데 그 쉬운 해외 직판 전자상거래업도 성공하는데 적어도 2, 3년은 시간이 걸리고 돈도 2억 내지 4억 원이 들어갑니다. 자, 정리합니다. 장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하면은 성공할 확률 자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해외는 국내보다 훨씬 쉽습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도 덜 들고 시간도 흑자 날 때까지 시간도 덜 걸리고 또 아주 오랫동안 경쟁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 내지 4년 걸리고 돈도 4억 원 이상 든다. 이거를 일단은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돈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많아요. 또 4억 든다 그랬지만 정부에서 한 2억 정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수출 지원금으로. 그럼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외 직판하는 게 살 길일 뿐 아니라 어쩌면 100년은 안 되겠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또 뭐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나면 또 다른 방향 찾을 자본금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국내에서 성공하고 해외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아시아에서 1등 하고 나서 국내 도전하겠다는 얘기처럼 뒤집어진 얘기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